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16년이 지난 지금 제도가 현장의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술해진 성범죄자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고된 주소지에 살지 않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실거주지를 등록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등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개된 주소에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신상 등록 공개되는 대상자군 중에 30% 이상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도 우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정책 토론회에서는 거주지 이탈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영미권 국가들은 주거지 허위 신고를 중대범죄로 다뤄 엄격히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응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에 그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에 기껏해야 벌금 정도를 내는 정도 가지고는 지금 이 30% 증발해버린 사람을 찾아내기는 일단 무지하게 어렵다. 부처 간 단절된 정보 공유 구조 역시 문제로 꼽혔습니다.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는 성범죄자 알림이 온라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부처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은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제출서가 등기 우편으로 법무부에 전달되고 있어서 현장에서 수집된 최신 정보가 성범죄 알림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청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관리 인력 확충, 이상 징후를 예측할 수 있는 AI 시스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결코 비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효성을 갖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